논란 속에 호주 출국. 뉴스 좀 계속 보신 분들은 짐작하시겠죠. 요즘에 호주로 누가 갔다. 여기 한 분이 등장하죠. 전 국방부 장관인데요. 일단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있어요. 좀 설명을 좀 합니다. 들어보시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장관을 포함하여 그 누구도 특정인을 제외하라거나 특정인들만 포함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해병대 사령관이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를 수사단장에게 명확하게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우선 이종섭 전 장관 지금 출국 금지 해제된 상태인지 여쭙습니다. 본인의 이의 신청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의 신청이 들어왔으니까 거기에 따르는 이의 신청을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서 처리할 것인데. 펜스가 쳐져 있습니다. 앞에 서줘요. 자,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걸 좀 시간순으로 좀 정리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해병대 최상병 관련된 사안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관련된 어떤 의혹 사건인데 이거에 대해서 수사 대상자가 됐거든요. 공수처에. 그래서 근데 1월부터 출국 금지가 돼 있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 과중에 호주 대사로 임명이 됩니다. 그리고 공수처에 출석해서 지난 7일 조사를 받고요. 다음 날 법무부는 출국 금지를 해제해요. 그리고 어제 호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논란이 된 건데 요거요. 정기랑 교수님. 일단 수사 대상자인데 대사로 임명이 됐다는 부분. 그것도 하나 더 논란이 됐고요. 그리고 그러면 대사로 임명할 때는 검증을 하잖아요. 인사검증을. 근데 출국 금지인 상태를 모르고 검증을 했다라고 또 알려지고 있어요. 그걸 자체를 파악을 못했다. 두 가지 정도가 일단 처음에 논란이 됐었거든요.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수사 대상인 사람이 대사에 임명된 것도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또 출국 금지된 자를 출국 금지된 사실 자체를 몰랐다. 예. 법무부 인사검증관에서 놓쳤다. 예. 대통령실은 출국 금지된 사실을 몰랐다. 예. 이건요. 청와대 참모들, 법무부 참모들 다 잘라야 돼요. 대통령을 제대로 모시고 있지도 못할 뿐더러 그걸 다 모르는 상황 속에서 대사를 임명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수사 상황이니까 알 수 없었다 이런 설명도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니 그게 다 나와 있는 상황을 지금 뭐 이미 이종섭 장관 같은 경우는요. 국방부 장관 신분이지만 대통령실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연결고리이고 또 어떤 외압 의혹의 당사자로 주목받고 있었어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 차원에서 전혀 있을 수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윤석열 정부의 태도입니다. 저는 젊은 해병대원의 이 억울한 죽음을 왜 진상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면 될 일입니다. 근데 왜 핵심 피의자를 해외로 도피시키면서까지 이 사건을 권력형 사건으로 만들어가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검찰 출신입니다. 진실규명을 덮으려고 하면 할수록 이 진상규명에 대한 요구는 더 커질 수밖에 없고요. 오히려 또 권력형 사건으로 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그럼 이 사안과 관련해서요. 각각의 어떤 기관들 그리고 여야의 입장도 있거든요. 그럼 차례대로 보죠. 우선 첫 번째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공수처가 있고요. 그래서 법무부잖아요. 공수처는 사실규명을 위한 수사 절차를 계속 진행해 나갈 것이다. 지금 호주로 간 상태인데 그래도 뭐 사실규명을 위한 수사 절차는 계속한다. 수사 계속한다. 그리고 법무부는 이 출금 조치 해제에 대해서 당사자가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한 점들을 고려해서 출국 금지를 해제한 거다. 이런 입장을 냈어요. 여야 입장도 좀 볼까요? 민주당에서는 지금 굉장히 이거 갖고 좀 압박을 하고 있죠. 이종섭 출국에 관여한 외교부 법무부 장관 탄핵 추진할 것. 탄핵 얘기가 또 나왔네요. 여기서. 국민의힘은 아니 이종섭 출국 공직자로서 공무 수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외교인데 왜 정쟁합니까 지금 약간 이런 취지의 어떤 입장도 냈습니다. 정신 변호사, 이거 좀 어떻게 좀 보시나요 이 사안? 일단 출국 금지는 법무부 장관이 하는 건데요. 예. 만약에 출국 금지가 된 사람은 자기가 출국 금지가 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범죄 수사 관련된 사항이었기 때문에 이종섭 이제 대사라고 했습니다. 이종섭 대사가 그 출금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알게 된 거죠. 알자마자 이의 신청을 갖다가 하니까 네. 장관이 그 위원회에다가 회부해가지고 법무부 장관이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출금 사유가 없거나 출국 금지의 필요가 없다라고 인정이 되면은 출국 금지를 해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 그 절차에 따라서 법대로 해제를 했다라고 지금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야기하는 건데 제가 봤을 때 제일 큰 문제는요. 다른 데가 아니고 공수처예요. 왜냐하면 공수처가 지금은 수사할 능력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수처가 어떤 상황이냐면 예. 공수처 처장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처장이 없으면 누가 직무대리합니까? 차장이 직무대리하잖아요. 공수처 차장이 있습니까? 없어요. 처장도 없고 차장도 없으면 누가 직무대리하느냐? 수사 1부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사 1부장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공수처장의 직무대리를 그 수사 2부장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공수처가 난맥인데 그러면 공수처가 우리는 수사할 수 없다. 딴 데서 해라. 검찰에서 해라. 이러면 되는데 계속 공수처가 들고만 있고 일을 처리를 갖다 못하는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김철영 교수님 한 1분 좀 남았는데 근데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걸 계속 압박을 하는데 그러니까 정권 심판을 지금 계속 외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안까지 묶어서 계속 또 압박을 하는 건가요? 민주당에서 탄핵 얘기까지 나왔네요, 지금. 이게 상당히 이제 휘발성이 큰 사안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일단 군에 간 아이가 죽었다는 거고요. 문제는 이제 실종자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한다는 부분이고 지금 보면은 현재 군대 가 있는 우리 장병들이 결국은 이 어떤 동료 장병이 이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 예. 어떻게 이제 수사가 되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바라본 사안이 있거든요. 특히 또 민주당에서 볼 때 이거를 탄핵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꺼내는 부분들은 결국은 보면 이번 선거 전략 차원에서도 보면 결국 부재자 투표가 한 30만, 40만 정도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전체적으로 고려한 게 아닐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총선을 앞두고 약간 이슈처럼 비춰진 그런 논란입니다. 이런 내용 지금 야당에서는 압박하고 있고요. 또 여당에서는 적극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반박하고 이런 상황이죠.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